단순하게 미술관, 박물관은 전시하는 곳이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주입식 교육의 여파로 대개는 미술 과목이 이제 혐오 과목 중에 하나죠. 그런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가 대개는 학교 다닐 때 그림을 보는 교육, 미술을 감상하는 교육은 결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늘 그려 이것뿐이었죠. 그래서 그리다 보니까 잘 그리는 사람은 별 문제가 없는데 못 그리는 사람, 재주가 없는 사람들은 상당히 고민스러운 그런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구성주의 학습법에서 얘기하는 체험학습이라는 것이 상당히 유용하다고 얘기하지만 체험을 했을 때 잘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좌절을 하거나 포기하게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장점만 있을 수는 없는 거겠지만 구성주의 학습, 체험학습의 단점이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것 때문에 대개는 우리 미술 과목이 이제 혐오 과목으로 가게 된 큰 이유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큐레이터들이 대개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대개는 우리들이 큐레이터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예전에는 사실 창고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황제나 또는 사제들, 어쨌든 권력자들이 개인적으로 물건을 모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잘 지키는, 소위 축구에 있죠, 키퍼라고, 골키퍼. 그래서 키퍼라는 그런 명칭을 썼었습니다. 근데 그런 명칭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물건을 분류하는데, 유물을 분류하는데 노하우가 생깁니다. 황제나 사제가 뭘 가져오라 그러면 빨리 찾아가야 되는데 늦게 찾아가면 혼나니까.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분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분류하는 과정에서 얻은 지식들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수장고에 비치하고 또 그것들을 나열하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 이제 큐레이터란 직업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지금은 큐레이터란 명칭이 되게 일반적으로 쓰입니다만은 더더군다나 요즘 보면은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소설에서 들어보면 그 큐레이터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만은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큐레이터들의 모습을 새기고 큐레이터계에 입문했다가는 상당히 후회를 하는 노동집약적 이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큐레이터가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한다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손톱을 기를 수 없는 게 큐레이터라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되게 미술관을 뮤지엄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고 있는데 영연방 국가들은 갤러리를 쓸 수 있죠. 그래서 테이트 모던 갤러리라는 명칭을 쓰는 것도 그런 거고요. 호주 같은 데도 이제 갤러리라는 명칭을 쓰는데 이렇게 갤러리라는 명칭을 쓰는 국가들은 대개는 키퍼라는 명칭을 씁니다. 근데 요즘 와가지고는 갤러리라는 명칭을 쓰더라도 이제 키퍼라는 명칭을 안 쓰는 경우들도 많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사실은 이 미술 문화를 재단하는, 미술 문화를 기획하고 정리하는 디자이너로서의 큐레이터들의 역할이 상당히 좀 왜곡돼서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대개는 화랑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이제 큐레이터라고 하고 있죠. 사실은 도서관과 독서실의 차이를 생각하면 미술관과 박물관 그리고 화랑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도서관은 장서가 있어서 우리가 빈손으로 가서도 책을 보고 올 수가 있지만 독서실은 우리가 자기가 공부할 책을 가지고 가야 되죠. 바로 장서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소장 미술품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가장 큰 구분점이 됩니다. 되게 화랑에서 소장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팔다가 남은 물건들을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팔 작품들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큐레이터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학술 및 조사 연구를 맡는 전문 인력이다. 소위 리서치 큐레이터, 리서처 큐레이터가, 리서처라는 말이 사실은 더 정확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개는 미술사를 전공한 사람들을 뽑는데 사실은 미술사 석사 과정을 수료하고 대개는 박물관학, 뮤지올로지를 또 수료를 해야 큐레이터로서 적절하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화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흔히 큐레이터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대개는 화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디렉터라든가 또는 이 딜러 이런 명칭을 써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미술 비평가라는 건 또 뭐냐? 큐레이터와 비평가는 또 어떻게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실은 비평가는 미술사나 미술 이론을 전공했겠죠. 그렇지만은
미술사보다는 당대 미술의 흐름에 더 컨템포라리 내지는 템포라리에 더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되게 개별적인 활동, 어떤 기관이나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소속돼서 일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대개는 예전에는 한국에서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큐레이터들보다는 이 아트 크리틱, 비평가들이 이제 소위 미술 문화를 디자인하는 그런 그 역할들을 해왔었죠. 그래서 대개는 비평가들이 큐레이터의 역할을 해왔었는데 1995년에 광주 비엔날레 이후에 큐레이터들의 역할이 상당히 한국에서도 나름대로 의미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큐레이터들의 역할과 입지가 좀 커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미술관도 대한민국의 미술관들이 아직 전문화된 미술관이 제대로 정착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상당히 큐레이터들의 역할들이 커지고 있다. 다만 이제 큐레이터들이 일하는 그 조건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다. 박물관, 미술관이 원래가 설립의 목적이 비영리 공공성을 전제로 합니다. 거의 뭐 비영리 공공성을 전제하라는 데 가서 월급을 많이 받기를 원한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겠죠. 그런 점에서 큐레이터들은 나름대로 봉급이라는 셀러리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또 다른 데서 뭔가 좀 만족을 얻는, 그리고 나름대로 흡족해하는 그런 이 직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 와가지고는 뭐 이제 인디펜던트 큐레이터들까지 나왔는데, 대한민국에서 대개는 이제 일하는 큐레이터들이 대개는 계약직으로 일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일하기 때문에 인디펜던트 큐레이터들의 역할은 사실은 좀 미미합니다. 누구나 다 디펜던트 큐레이터가 되고 싶어 하는데 일자리가 제대로 없고 미술관이 제대로 없다 보니까 인디펜던트들이 사실은 활동을 하는 그런 그 현상들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죠. 저도 인디펜던트 큐레이터라는 명칭을 제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써봤는데 사람들이 다들 무슨 일을 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독립운동한다고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독립을 했지만 그렇게 얻은 독립은 그렇게 좀 경제적으로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큐레이터란 미술관의 그 소장품 수집을 위해서 조사하고 연구하는, 그리고 이 소장품들을 가지고 다시 연구하고 분석해서 소위 문사철이라는 인문학을 바탕으로 해서 미술사를 쓰는 사람들을 말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미술 쪽으로 넘어오면서 드디어 이제 컨템포라리 또는 템포라리라는 영역, 당대 미술의 영역에까지도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술관들도 이제 그런 영역들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술관의 임무도 보면 원래는 미술품의 수집과 보관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술관 자료라고 했는데 이건 미술관 뮤지올로지에서 쓰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술관이나 박물관에는 소장품들을 자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 조언, 지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조사, 소위 미술관에 지금 일하는 큐레이터들의 경우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작품을 맨룩스 이상의 조명에서 노출을 시키면 안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온도가 몇 도, 습도가 몇 %의 상태에서 이 작품들을 진열하고 전시해야 된다는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도 환하게 조명이 켰으나 이 조명에도 루멘 값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소위 조명에서 나오는 적외선 자외선, 특히 그걸 측정하는 값인데, 흔히 말하면 우리가 선크림에 있는 숫자 30, 80, 50 이런 거하고 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할 기회도 없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들한테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 아닌가, 모든 게 이제 몸으로 직접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아닌가, 어렵다라는 생각도, 큐레이터로서 어떤 제대로 일하고 하는 기본적인 이 소양을 갖추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큐레이터로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안내서, 해설서 뭐 이런 것들, 기획 입안에 관한 업무. 그래서 이 큐레이터들이 기본적으로 미술관 또는 박물관의 일들을 디자인하는 그런 디자이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런 미술 문화에 대한 디자인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도 하고 전통적인 우리의 미술사를 수정을 가하기도 하는
그리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해석하기도 하는 그런 그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큐레이터들과 공동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미술관 박물관에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에듀케이터, 그 다음에 자료를 다루는 라이브러리안, 그 다음에 컨서베이터라서 그림 고치는 의사입니다. 여러분들 그 뭐 냉정과 열정 쌓인가는 영화 있었죠. 거기서도 보면 그림 고치는 그 주인공이 나오죠. 바로 그렇게 그림을 고치는 그런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컨서베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시 디자이너가 필요하겠죠. 전시도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느냐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그 한 열흘 됐습니다만 청주 국제 공예 비엔날레 전시 감독을 맡아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영국의 디자인 미술관에 있는 의자 한 70개 포함해서 한 430점의 소위 1850년대부터 요 근래 의자까지를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시들을 10년 전에 문을 닫은 담백 공장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디자인을 넣음으로써 이 전시하는 작품들, 의자들이 보다 더 나름대로 가치를 갖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디자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큐레이터의 또 몫이기도 하다. 그래서 큐레이터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대개는 디자인하고 좀 비슷하고 볼 수 있는 게 모든 걸 다 해야 되고 혼자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런 점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전문 인력들이 같이 공동으로 작업한다는 사실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큐레이터가 어떻게 큐레이팅을 할 건가, 어떻게 이제 변화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요즘에 와가지고 이제 신미술사학이나 신미술관의 개념에서 본다면 상당히 일상사, 미시사 쪽으로 상당히 흐르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어느 왕의 나폴레옹 시대에 나폴레옹의 유물을 가지고 전시한다든가 그런데 나폴레옹 시대에 그 어느 병사의 일기를 토대로 해서 전시를 구성한다든가 이래서 상당히 그 미시사적인 일상사적인 개인적인 그런 이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그 당시를 재구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그 어떤 작품들을 어떻게 전시할 거에 대한 판단 기준, 그리고 그것들이 흔히 또 이 얘기가 많이 되는 진위 문제. 사실 큐레이터가 가짜 그림을 자기 전시에 넣었다 그러면 그건 큐레이터도 생명이 끝나는 거겠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겠죠. 특히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미술관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는 큐레이터들의 역할이 상당히 다양하게 전통적인 그런 그 입장에서부터 다양한 그 변화를 요구를 받고 있다라는 게 요즘의 현실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큐레이터나 제대로 된 미술관 박물관도 아직 경험을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걸 또 쫓아가려니까 여전히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까스로 3단, 4단, 9구단에서 4단쯤 외워놨는데 갑자기 7단을 외우라 그러니까 이게 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차근차근 제대로 밟아나가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미술관 박물관의 역할들이 이렇게 변화하는 것만큼 거기에 변화하는 디자이너도 필요하게 마련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변화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변화를 선도하는 사람들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 중에 미술문화, 특히 시각문화 이런 것들을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큐레이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큐레이터들은 대개는 미술관과 관람객들을 이어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술관의 기능도 이제 수집, 보존, 복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것은 기본이고 그 이상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요구를 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새로운 시대의 미술관으로서도 박물관으로서도 나름의 이제 기능 또는 역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볼 때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전통적인 뮤지올로지도 이젠 리디자인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큐레이터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될 수 없는 게 큐레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미술관의 성격은 그 미술관에 소속된 큐레이터들의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 점에서 큐레이터들의 미술사적인 그 지식과 미학적 입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큐레이터들이 상당히 많은 한 번 공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같이 조우해서 그 만나는 세상들을 같이 함께 변화하고 시각을 계속
점진적으로 바꿔가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그 상당히 어려운 피곤한 직업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장품이었기 때문에 되게 기획전 중심으로 전시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획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이 대중들의 기호 또는 브랜드에 의존하는 어느 미술관 소장품 전시, 그런데 어느 미술관의 소장품에서 미술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장품이 중요하거든요. 그 미술관에 정말로 중요한 소장품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소장품들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 건가의 문제입니다. 뜬금없이 이것저것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기승전결을 이루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우리나라 전시들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새로운 미술 현상을 주도해가는 젊은 작가들에 대한 이렇게 관심을 부여하고 그들의 작업에 좀 더 중점을 두는 이런 태도들도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미술관은 전시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미술관은 전시하는 곳이 아니라 연구하고 보존하는 곳이 우선이다. 근데 이제 전시라는 것은 그 큐레이터들의 관점이나 시각을 어떻게 연구한 결과를 보여주는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전시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진열, 디스플레이, 그대로 이제 물건을 정말 그대로 늘어놓는 거겠죠. 전시는 역사와 해석 자료, 그다음에 전시회는 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게 대단히 전제가 됩니다만, 이 수집품과 그 관련된 정보들을 공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전시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열과 전시는 틀리다. 디스플레이와 전시의 차이는 엄청나게 틀리다. 물론 남대문 시장에 좌판을 하는 그 상인도 저녁에 걷었다 아침에 다시 물건을 늘어놓을 때는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고객들의 눈에 띄일까 고민을 하면서 아마 늘어놓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진열을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생활인들의 진열이야말로 진정한 전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전시회를 열게 되면 되게 이런 기능들을 갖게 되죠. 관람객과의 상호 교류, 요즘 뭐 소통이란 말 많이 씁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정보 습득과의 지혜의 구성, 지식이 아니라 지혜의 구성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다원화된 현대사회 통섭과 융합,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큐레이터들의 시각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전시에서 큐레이터들의 입장이 대단히 중요한 관점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매우 사적인 그 시각과 관점이 매우 공적인 영역으로 투영되고 투입된다라는 점에서 이 큐레이터들이 누구보다도 더 공정하고 나름대로 엄정한 직업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큐레이터들한테는 이제 나름대로 이 큐레이터의 직업 윤리 규정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을 지키도록 그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뭐 전시의 목적들도 여러 가지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대개는 점점 이 전시들의 목적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이 전시의 역사적, 사회적, 미학적 가치 이런 쪽에 중점을 두게 되고, 사회 구성원들과 어떻게 사회 구성원들의 그 가치, 이 의식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끌고 갈 것인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 덕목으로 지금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전시를 보면 어디다 둘 건가. 그래서 예전에는 뭐 대개는 물리적 속성, 그래서 전시 작품 제목 외우고 제목 보고 명제표 보고 작가가 누구고 그 작가가 몇 년도 태어났나 뭐 이런 그 정보를 얻는 데 중점이 두어졌다면, 오늘날에 와서의 전시는 그 작품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보는 내가 중요하다는 것이, 보이는 작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는 내가 중요하다. 이런 이 전시의 평가의 가치 기준도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큐레이터들한테는 지금 바쁘게 공부하고 돌아가야 될 그런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말을 듣는데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나 이 70년대까지만 해도 획일적인 똑같은 생각을 요구받는 것이 일사불란하고 단결이라는 의미로 미화되는 것이었다면, 오늘날에 와서는 다양성의 추구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덕목이 되고 있는 이런 그 시대에서
똑같은 그림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그 다른 생각들을 서로가 왜 다른가를 확인할 수 있다면 다른 것들의 공존이 상당히 이 민주적인 어떤 그 사회를 만드는데도 기여한다. 그래서 사실은 근대기의 많은 국가들이 미술관 박물관을 설립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그 민주적인 사고 또는 민주적인 시민들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그 이유도 있었다는, 그래서 상당히 미술관 박물관이 정치적인 그런 그 측면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미술관 박물관 문화를 디자인하는 큐레이터들의 입장도 그런 것들과 무관할 수는 없다. 이제 전시회가 등장하게 되는 것들은 이제 근대 이전에는 되게 뭐 집에 걸어놓는 그런 역할들이었죠. 그리고 많이 걸어놓고 많은 걸 가졌다는 걸 자랑하는 게 주로 그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르네상스 시대 때 그림들 보면은 집안 가득히 마치 타일 붙여놓고 그림을 걸어놓은 그런 그 것들을 보셨을 텐데, 그런 데서 이제 이 소위 이 근대적인 전시의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술관 박물관의 이 역할들이 커지게 되는 거죠. 소위 프랑스 대혁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이 루브르 미술관이 생기고 뭐 이렇게 저렇게 되면서 이제 많은 것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대개는 나열식으로 시대순으로 나열식으로 쭉 거는 게 이제 유행이었죠. 지금도 어떤 미술관에 가면 이제 그렇게 박물관에 가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다양한 전시들의 역할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 아방가르드 미술, 현대 미술이 등장하면서 이제 전시의 개념들이 확 바뀌었고 미술관들도 소장보다는 새로운 미술 현상들을 부추기고 그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새로운 시각을 던져주는 그런 것들을 동참하고 공동으로 일을 벌려나가는 그런 그 미술관들이 주로 등장하면서 이제 큐레이터들의 역할들이 더 커지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그 미술관에서 전시들도 상당히 문화 담론을 생산하는 쪽으로 그렇게 변화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미술사적인 그 전시가 있다면은 비평의 맥락화, 그래서 뭐 이렇게 마르셜 듀샹의 변기 같은 것들이 등장했던 뉴욕의 아모리쇼 같은 거, 그 다음에 하랄드 제만이 만들었던 68년에 스위스에서 이랬던 태도가 형식이 되었을 때 이런 전시들을 통해서 이제 미술관이 크게 변화하고 바로 이 시기가 이 세계사적인 의미에서도 상당히 큰 변화를 겪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소수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산업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경우들이 많은데 블록버스터 전시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겠죠. 바로 이런 그 목적에 따라서 또 큐레이터들이 나름대로 이 자기의 안목과 관점 이런 것들을 조금은 드러내거나 감추거나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측면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디자이너들이 어떤 목적이나 기업을 위해서 또는 개인의 공적인 취미를 위해서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할 때마다 자기네 그 입장들이 달라져야 하듯이 큐레이터들에게도 그런 입장을 요구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그 사적이면서도 공적인 영역에 같이 발을 담그고 있는 어려운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큐레이터에 대한 그 명쾌한 정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다면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세상을 디자인하는, 바꾸는 힘들은 이 각자의 영역에서 그 문화라는 측면에서 문화를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그런 그 디자이너들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알게 모르게 변화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